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3일 연휴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올해 삼성전자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현재의 삼성전자 상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버머니를 봤을 때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던 분들은 지금쯤 플러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1년 미만의 투자자분들은 사이버머니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였던 분들도 있고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아직 몸으로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어색하고 난감하고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일들이 몇 번 지나가다 보면 이곳의 생태계에서 이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자전거 탈 수 있으시죠? 아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매우 쉽게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가 아마도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탔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자전거를 태어나서 처음 탔을 때 처음부터 페달을 잘 밟으면서 싱싱 달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몇 번이나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팍도 까지고 팔꿈치도 많이 까졌었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말 그대로 피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자전거를 두 손 놓고도 잘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고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방향은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페달은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달릴 때는 어딜 쳐다봐야 되는지, 앞에 사물이 나타나면 언제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몸으로 모두 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를 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방향을 바꿀 때 핸들은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앞에 사물이 나오면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페달의 가속도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옆집에 사는 철수와 영희가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시원하고 스릴감 있고 재밌다고 하니까 나도 시원하고 스릴감 있게 달리고 싶어서 보호 장비도 차지 않고 자전거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자전거를 타기도 버거운데 주식시장에는 차도 갑자기 튀어나오고요. 이상한 동물도 갑자기 튀어나오고 진흙탕도 이따금씩 나오니까 자전거 초보에게는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자동차나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핸들 조정도 잘하고요.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아가면서 이래저래 사고 없이 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잘 헤쳐나가면 장애물이 없는 내리막 구간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 구간에서 엄청 신나고 재미있게 스릴감 있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5초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첫 번째는 그 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배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을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를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요. 사업이 쪼그라드는 국면에 있다면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삼성전자는 확장성이 있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쪼그라드는 회사인가요? 그쵸? 앞으로의 시대에 삼성전자는 당연히 확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삼성전자의 사업이 향후에 쪼그라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삼성전자에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주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투자 수익률이 채권의 이자율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그리고 은행 이자율보다 반드시 높다고 판단이 돼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은행 이자보다도 수익률이 낮다면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도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자동차 몰고 다니실 겁니다. 아니면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곤 하는데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갑자기 자동차도 튀어나오고 사람도 튀어나오고 고라니도 튀어나오고 갑자기 장대 같은 소나기도 쏟아져서 시야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수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듯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아주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변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동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올지 예상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위축이 되면서 폭락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변동성과 위험 요소는 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눈과 코, 입, 귀가 원래 달려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폭등과 폭락 같은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대중들이 포모 증후군에 걸려서 이익을 놓칠까봐 매수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막 따라 붙기도 하고 과거의 여러 위기 때처럼 주식의 투매 현상 같은 대중들의 쏠림 현상도 주식시장의 속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식시장의 속성을 무시하고 투자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덕목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